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세법 파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인데요. 2019년 7월 9일인데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지금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내년부터 세금 고지서 받아, 이렇게 큰 제목 나와져 있고요. 일단은 기사를 다 읽어드리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임대 수입 샅샅이파 국세청 통합 시스템 내년 가동.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 이거죠.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 달쯤 시스템을 완성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 공제 자료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 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봐도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임대소득을 100%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자들을 선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해서 세금 혜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부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분류과세는 2014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3년 유예하고 2017년 2년 더 미뤄진 바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특히 고령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임대시장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는 불로소득인 임대소득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논란 끝에 과세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작년 말에 결정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작년으로 종료되면서 올해 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안내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소득은 주택 보유수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2주택자 이상은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인 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를 내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소득으로 환산, 간주 임대료 세금까지 매깁니다. 보증금이 5억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 원, 10억이면 882만 원이 됩니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제외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제곱미터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제곱미터이고 2억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집은 다 내놔야 이렇게 된 거죠. 간주 임대료는 비소형 주택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령 소형 주택 5채를 모두 전세로 내줬으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대소득은 제로입니다. 임대소득 1200만 원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28,000원이지만 안 하면 56만 원. 세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소득 외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2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렸다면 56만 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은 12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00만 원 제외하고 세율 약 14%를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2천만 원을 초과받은 종합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임대소득세는 84만 원으로 더 튑니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은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1200만 원 임대소득이라도 더 높은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율 400만 원의 세액 감면 75%를 적용받아 세금은 28,000원만 내면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소득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16만 8천 원이 됩니다. 조아림 세무, 서희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만 대신 임대기간 8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최대 2천만 원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규제도 받는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봐보면 똑같은 2주택 그라도 월세 놓으면 과세를 하고 전세 놓으면 비과세 한다. 그래서 정부 과세 반침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살던 고령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지게 됐고요. 2천만 원이 임대소득에 대한 정부 과세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가의 주택이나 소형 다주택자 전세 임대인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월세 임대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올해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매달 33만 원 이상 월세를 받는 사람도 모두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가 전세로 세를 놓으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임대소득 1원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 일정 비율은 월세로 간주에 세금을 매기지만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집이라면 100채를 전세로 임대해도 임대소득세는 안 내는 것이 되고요.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월세에 비해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전세집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가세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월세와 전세 임대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고가 전세 주택이나 다주택 전세 사업자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했고요. 임대 수익을 활성비로 삼는 고령 은퇴자 등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 임대소득세를 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커지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자녀명의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세는 지금까지 건보료 내지 않았지만 임대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건보를 내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이 10억 정도 있고 2,000에서 2,500씩 자동차를 한 대 가진 경우 보통 월 10만 원 이상의 건보료가 나옵니다.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세금과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고요.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도 최대 80%가 감면됩니다. 대신 8년간 임대주택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보다 건보료,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 A공인중개사업소는 월 임대소득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받는 혜택보다 단점이 더 크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서 신고하고 버티다가 걸렸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우 기자님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기사는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파 유튜브 채널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욕 엄청 해드릴 것 같아요. 뭐 지금 뭐가 하나 지금 굉장히 빠졌죠. 사실은 이게 또 그 정말로 그 아까 뭐 40제곱미터 하고 이 기준시가 2억 이하는 또 이렇게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데 또 차수 제한이 없어요. 그럼 임대사업자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가진 자 이거 면제시켜주는 거죠. 부영 같으면 부영 건설이 수십만 채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제외시켜주는 거겠죠. 그리고 거꾸로 또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가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40억짜리 아파트도 많고. 그럼 올 전세를 20억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올 전세 20억 준 사람들. 올 전세 20억도 그 임차인도 부자고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20억 전세 살 수 없어요. 우리 일반 뭐 중산층들은. 그 다음에 거기 4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은 또 그런 것을 서너 채씩 대여섯 채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올 전세로 줬어요. 그 나중에 시세 차익은 40억짜리가 50억 되고 40억짜리가 뭐 60억 되고 예를 들어 20억짜리가 30억 되고 40억 되고 양도차익 왕창 남겨먹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양도세는 세금 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 3, 4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왕창 내게 됐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3, 4억짜리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람이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제가 실내를 한번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좀 더 나와져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이게 지금 저 시채법상으로 어쩐지 저쩐지 저도 더 알아는 봐야겠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봐보니까 전세가 월세를 줬어요. 아예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 써졌는데 한번 풀이를 해서 요약해서 한번 더 말을 해보죠. 자, 주택 보유세 따른 임대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하냐면, 요약해서 설명하면, 자,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전세는 비과세, 어디도 월세도 비과세, 한 채 소유자입니다. 한 채 소유자.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초과면 전세는 비과세. 쉽게 말해서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아파트를 전세를 20억짜리를 주든 30억짜리 비과세라는 거죠. 있는 사람들 면제시켜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뭐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되면 초과자에서는 또 뭐 세금을 물려야 사실은 그 형평과세에 맞지 않나 이런 행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돌렸을 때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고요.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종합과세를 한다고 그러네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게 직장인이면 그걸 합산시켜서 그 익년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에 계산해서 5월 30일 날짜까지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리고 임대소득은 14% 세금을 단위세율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2% 세율로 과세하고, 분리과세는 단위세율로 14%로 때린다 이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보유자는요, 임대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전세는 두 채 다 전세면 비과세를 주고, 월세면 분리과세를 때리겠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는 비과세, 종합과세. 이제 임대소득으로 했을 때는, 임대소득자로 했을 때는 종합과세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네요. 뭐 주택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뭐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그 국세청에서 그 실제 실거래 수준의 그 가격으로 부과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분리과세,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한 경우 2천만 원 초과하면, 임대소득 2천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렇게 뭐 되어졌습니다. 전세보증은 임대료로 환산, 월세와 합산해서 또 과세한다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 공시가격 6억 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또는 100만 원의 세율을 내줬다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자, 이렇게 사례를 한번 나누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경우에, 자, 아파트가 두 채입니다. 근데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세를 줬어요. 근데 그 한 채가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벌었죠. 1200만 원 빼기, 그런데 필요공비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공비. 그래서 필요공비는 1200만 원 곱하기 60% 해서 빼주고, 거기다가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줘서 단일세율 14%를 때리면 14% 때리고, 또 세액 감면을 70% 또는 뭐 50% 빵프로가 있는데, 진짜 가장 많이 뭐 하는 게 75% 하면 28,000원까지 되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뭐 이게 17평형 이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빵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25평에서 33평 사이 이렇게 경우에 임대사업 등록 시 뭐 최대로 낼 수 있는 금액이 28,000원이다 연간. 거의 28,000원이면 끈값 수준이겠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내가 살고, 근데 한 채를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어.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매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벌었죠. 근데 필요공비는 얼마를 인정해준다? 50%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600만 원을 빼고, 또 기본공제 200만 원을 해준다. 그럼 400만 원 벌어진 거죠.
400만 원에다가 14%를 이제 때리면 연간 56만 원 세금을 내게 된다. 그게 쉬운 말로 제가 뭐 사투리 쓰죠. 전라도 사람이라. 금계로 56만 원 내기 싫으면 임대사업자 내라. 이제 이 소리죠. 세주택자일 경우는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세주택자일 때는 임대사업 등록을 이제 한 경우는 100만 원씩 세를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임대 뭐 전세 보증금을 5억으로 간주해서 252만 원 더하기 한 채는 여기 올 전세로 줬고 한 채는 100만 원을 벌었다 이거. 이렇게 한 채는 올 전세로 5억을 줬고 한 채는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 이걸 가정했을 때 연간 얼마를 벌어들였냐? 1,452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1,452만 원을 벌어들였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는 거기에 60%를 1,452만 원에 공제해서 빼주고 또 기본공제 400을 해서 빼주고 거기다 세율 14%를 곱하고 거기다 다시 임대사업자니까 25%를 또 곱해서 하면은 63,280원 정도 세금 나오네. 이것도 한 내는 데는 큰 부담은 없겠죠. 6만 원 정도인데.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미등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1,452만 원 아까 똑같은 계산해서 했고 이 경우는 50%만 인정이 되고 1,400이 있어서 1,450 곱하기 50%한 다음에 그걸 빼죠. 그 다음에 거기서 200만 원 기본공제해서 14% 하면 73만 6,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전제, 무직이라는 전제에 깔고 이렇게 이제 73만 원 나온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직장인이라면 종합합산으로 합산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은 14%가 아니라 7%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30 몇 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액이 좀 겁도 없이 좀 커진가요? 뭐 이런 이제 사태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이 완벽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아까 제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이런 경우 있겠죠. 대부분은 신규 아파트들은 어떤 식의 그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그 아파트를 한 채를 샀어요. 그래서 그 사실 시세 차익을 보려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나 8억, 뭐 강주공 같은 5억 주고 샀어요. 아파트를 4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서울권 아파트라고 보고 월세가 월 보증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자 3천에 100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보증금을 계산하기 일단 어려우니까 3천을 빼버리고 자 월세만 계산을 해요. 월세만 계산하면 연간 1,0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1,200만 원 받았죠. 1,200만 원 받았는데 아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50%를 필요공비로 해주니까 600만 원 빼고 그러면 600이 남죠. 기본공제 200 빼주면 400 벌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게 합산돼서 세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뭐가 돼 버리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세무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에 월세를 줬어요. 근데 나의 그 초창기에 아파트가 막 형성되지 않아서 거꾸로 이자가 110만 원이야. 그럼 나는 매월 1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근데 이 방식대로 계산해 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연간 12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세금은 거꾸로 56만 원 아니면은 뭐죠? 그 직장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로 하지 않고 세율이 올라가면 84만 원 낼 수도 있고 100만 원 낼 수도 있고 나가 지금 1년에 손실을 봤는데 내가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더 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세무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고 나중에 한번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유튜브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너무 20분이나 해서 많이 좀 끌어버렸네요. 그냥 바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